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월 20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다우가 0.78%, 나스닥 1.5% 올랐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은 만기이기도 하죠. 원래 목요일 종가나 금요일 시가로 만기를 하는데요. 만기가 끝나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. 나스닥 1.5% 올랐는데요. 오늘 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취임합니다. 그래서 이게 트럼프 정부가 시작을 하는 그날이죠. 시장에서는 친기업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.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 뉴스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한동안 주가가 밀렸죠.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커질 거다. 감세나 관세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커질 거다.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인상도 할 수 있다.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하면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었죠. 왜냐하면 비둘기적 금리 인하가 아니죠. 그렇죠?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취임을 앞두고 다시 친기업 환경 형성 가능성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. 근원치가 5개월 만에 둔화됐다라는 그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한 거죠.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번 푹 뛰었다가 조정이 들어왔었거든요. 그 다음날.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왜냐하면 근원치가 내려가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기대감을 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끌어올렸고요. 또 주말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.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설에 밝혔다고 하는데요. 소셜 그 계정이 있습니다. 거기에 밝혔다고 하는데요. 우리는 무역균형과 펜타닐, 틱톡 등 많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.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대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로 인해서 시장이 또 그럼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는 건가?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트럼프는 당선이 돼서 정권이 시작되면 중국 관세를 60% 정도 올린다고 했었죠. 60%까지.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취임 첫날 자는 독재자가 되겠다.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.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약 100개 정도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 합니다. 그 내용들이 뭔지를 아직 모르죠. 그렇죠? 그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시장은 이제 봐야 되겠죠. 반도체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있겠는데 일단 100개 정도 행정명령을 당선과 동시에 취임과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.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나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또 4분기 실적을 발표가 있었는데 금융주들이 제일 우선으로 나오잖아요.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가 11% 넘게 상승합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.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있었는데 149만 9천 건입니다. 예상보다 15%가 늘어났습니다. 이 건축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기가 더 좋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한 것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. 인플레이션을 자극 안 하면서 경기를 살렸구나.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당연하다라고 금통위에서 얘기하면서 원달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달러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? 당장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. 이러다가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면 제로금리를 가도 경기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. 왜냐? 일본이 그랬거든요. 꼭 일본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? 산업이 비슷하지 않습니다. 산업이 비슷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더 주는 거죠. 그 우려를 미리 희석시키는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오늘 밤 트럼프가 취임식 합니다. 근데 오늘 밤은 마틴 루터 킹 데이라서 오늘 휴장입니다.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했죠. 오늘 밤 트럼프 우리는 취임식 통해서 취임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가 행정명령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거에 대해 행정명령을 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나스닥 1.5%, 다우 0.7% 상승이죠. 일단 60일선 위로 다우가 올라섰습니다. 저는 이게 분산 중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
요 고점으로 다시 갈 거고 이러한 박스권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일단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.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또 올라왔죠. 21선, 60선 다 위로 올라섰네요. 장전 1.9%까지 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. 나스닥도 현재 분산 중이라 그러면 일단 2200까지는 무조건 또 가고 또 다시 또 18,000이나 이 정도까지 또 밀릴 겁니다. 만약에 이게 분산이라면, 분산이 아니라면 그냥 날아가야 됩니다. 저는 분산일 거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친기업 환경을 형성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. 일단 저는 분산 쪽으로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따라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쌍봉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. 한번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아마 제가 공개 방송 할 것 같습니다. 테슬라를 보시면은 오늘 올랐습니다. 3% 올랐는데 장전 6% 올라서 여기까지 그냥 후행 스팬이 캔들을 타고 가는 건 진짜 특이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타고 가게 되면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.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올랐죠. 엔비디아 3% 올랐는데요. 엔비디아는 양봉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음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자리는 사실은 이제 후행 스팬이 캔들 뚫고 나가는 자리라서 조정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 양봉이 패턴이 깨지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환율을 뭐 계속 봐야 되죠. 원달러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. 원달러를 보시면 원달러는 지금 여기 걸쳐 있어요. 1458원. 저는 일단 21선 위로 회귀했기 때문에 1300원대까지 밀릴 거다 생각하고 그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뉴스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아랍에미레이트 UAE죠. UAE의 큰손 국부펀드인 ADIC라는 게 있답니다. 이 ADIC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답니다. 첫 투자를 한답니다. 그래서 KB증권 주관사로 15개 운용사와 미팅을 하는데요. 한 운용사당 1,000억에서 수천억. 그래서 뭐 최소 1조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. 이 ADIC의 자산 운용 금액은 1,100억 달러, 약 16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게 공개적으로 뉴스 나왔다는 게 의미가 크죠. 이런 게 들어오면 또 다른 쪽에서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가다. 저가에 대한 매력 부각, 뭐 이런 부분.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계엄령 뒤 탄핵 2번, 그쵸? 있었죠. 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해소됩니까?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일단은 뭐 회복의 의미 이럴 때 주가가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드디어 시장 진입을, 물론 미국 자금이 들어오면 최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부펀드가 시장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죠. 특히 요 근래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했지만 매수매도를 오가면서 연초부터 국내 시장을 많이 끌었어요.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5.1% 올랐어요. 저점 대비로.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오른 거 하나도 없죠. 작년에 완전히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. 전 세계가 신고가를 갱신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로 간 나라입니다. 그래도 5% 오른 걸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꼴찌였습니다. 꼴찌. 근데 연초부터 1등이 시작됐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미들입니다. 개미들이 뭐 나가면 외국인의 기관이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개미들이 세계를 많이 갔습니다. 작년에 예전에 동학개미 이걸로 주가를 많이 날렸었지 않습니까? 근데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. 근데 그걸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투세 폐지됐습니다. 진짜 큰 손들은 다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? 이 세금 없지 않습니까? 세금이 없는 게 어딥니까? 그렇죠? 조그만 거에서 세금 있고 담배를 사도 세금 있고 술을 사도 세금이 다 세금이 있는데 세금이 없습니다. 이익만 나면 다 내 돈인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
개미들은 천천히 들어오더라도 진짜 큰 손으로는 시장 진입했을 확률이 높다.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